제주도는 하천이 그 중류와 하류의 개념이 없습니다. 한라산에서 발달돼서 이게 용암으로 디디덮여서 하천이 형성됐기 때문에 바다 끝까지 거의 상류 하천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반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안반 하천은 제주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라산이 한 2,000m 높이인데 결국 그 발원지에서부터 바다까지 거리가 10여 킬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낙동강 같은 데 보면은 500킬로 이상이 돼요. 그 태백산맥에서 발원해가지고 안동으로 해서 한 400~500킬로를 흘러가지고 부산까지 흘러가게 돼 있거든요. 전혀 다른 그런 거리하고 지형적인 면을 갖고 있죠. 어떻게 제주도 하천을 생각해야 되느냐, 육지 하천을 비교하면 산지 하천의 계곡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계곡물들이 모여가지고 평야에서 만나서 강을 이루는 곳을 제주도에서는 바다라고 봐야 돼요. 제주도는 상당히 젊은 시기까지 화산활동이 있었고 한라산 정상부 같은 경우는 뭐 한 2만 년 정도 전까지도 화산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한라산의 북쪽과 남쪽, 서남쪽 이렇게 지역마다 하천들의 생성 시기가 다 다릅니다. 하천 바닥이 주변 지형에 비해서 그리 깊지 않고 거의 평탄하다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상당히 젊은 하천에 들어갑니다. 하천에 침식이 일어나게 되면은 기존에 있었던 이제 지형들이 잘 드러나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 위에 있는 용암이 보이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지금 현생 지표에서 쌓인 것처럼 이런 토양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전에 쌓였다고 해서 새로운 용암이 덮었기 때문에 얘들은 이런 토양을 이제 고토양이라고 하고요. 이 고토양은 연대 측정을 통해서 위에 있는 용암의 연대를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햇볕에 노출된 시간 이후의 시간, 용암에 의해서 덮이고 나면 햇볕에 노출이 되지 않게 되는데 그 시간을 이제 측정하는 그런 원리이기 때문에 빛이 들어가지 않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셀 파이프를 이용해서 시료를 채취하게 됩니다. 이걸 뽑아야 되는데 뽑는 게 어렵습니다. 채취한 시료는 햇볕이 들어가면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이제
이 고토양 이후에 화산 활동이 일어날 때 분출한 송이층이 살짝 보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용암이 흘러올 때 파쇄되어 만들어진 클링크층이 이렇게 위에 있는 것이죠. 돌들이 실제로 다 비슷해 보이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제 돌들 아래에 있는 광물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 돌들의 변화를 보면서 다시 이게 어디서 왔을까 다시 이제 주변을 조사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제 먹돌은 암석 명칭은 아니고요. 용암이 바닷물과 만났을 때 급냉하면서 치밀하게 된 암석이다 이렇게 이제 통상적으로 생각해 왔었는데 이제 한천을 따라서 쭉 조사를 하다 보니까 한천의 상류를 계속 올라가는데 해발 고도 1000m 가도 그런 먹돌과 유사한 암질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제주항과 이어져 있는 탑동 바닷가. 이곳이 바로 박물관에 전시돼 있는 먹돌의 고향이다. 하지만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로 뒤덮여 있을 뿐 먹돌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옛날은 여기가 다 먹돌, 울타리도 다 먹돌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집을 조금 높이다 보니까 자꾸 침수가 되니까 높이다 보니까 이제 요것만 남기고 다 묻었어요, 지금. 상박봉 인근에 있는 깊은 하천 바닥에 그런 암석들이 많이 분포합니다. 하천이 침식되면서 계속 떠내려와서 이제 한천이 바다로 유입되는 곳에 이제 분포하게 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이런 현무암질 암석은 제주도 지하에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지표로 올라오는 과정이 빨리 올라오면은 이런 이제 현무암이 될 수가 있고요. 대신에 이제 한라산에 이제 고지대로 가면은 얘들이 마그마들이 올라오는 과정에서 지하에서 서서히 식으면서 그 성분이 서서히 변하게 됩니다. 여러 차례 변화를 거치게 되면 이렇게 좀 더 밝은 색의 성분도 바뀌고요. 이렇게 해서 조면암이라고 하는 암석이 만들어지는데. 이런 건천인 이유가 지질 때문도 있을까요? 제주도뿐만 아니라 세계에 있는 많은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섬들은 비가 오면은 비가 올 당시에만 잠깐 흐르고 대부분의 시간 동안은 이렇게 완전히 메말라 있는 특징을 보이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적게는 1000도, 많게는 1200도 정도 되는 높은 온도의 용암들이 식으면은 얘들은
이 돌들은 이제 쪼개질 수밖에 없어요. 특성상. 그렇기 때문에 그 쪼개진 틈으로 물들이 쉽게 스며드는 특징이 있죠. 한라산의 강수량이 거의 한 5,000mm에서 10,000m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한라산 고지대에서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하루 저녁에 1,000mm가 올 때도 있거든요. 그렇게 많은 비가 와도 사람이 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건천이 있기 때문입니다. 건천으로 비가 온 바로 다음 날 아침에 건천에 다 모아 들어가지고 바다로 급속하게 배수시켜주는, 그러니까 배수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이 건천이 없다면은 제주 시내나 서귀포에 사람이 살 수 없어요. 지하수가 된다고 하는 건 결국은 비가 내려야 됩니다. 비가 땅속을 침투해 가지고 계속 내려가 가지고 지하수 대에 들어가서 지하수를 형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천 밑에도 계속 물이 흐르잖아요. 그 가다가 단층 지역이 있습니다. 층이 차이가 나는 지역에서 지하수면이 노출될 수가 있어요. 노출되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샘이라고 하는 용천수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하천에서 이게 일종의 그 웅덩이라고 하는 소입니다. 이 장급소는 이 동네 사람들이 모욕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중발이 되면서 도시의 뜨거운 열을 조절하는 일종의 가습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하천인 경우에는 하천에 평상시에 물이 안 흐른다고 하지만은 이런 소들이 군데군데 많이 발달돼 있어요. 도심지 하천인 경우에 이 하천은 바람이 통로 그리고 습도를 조절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 도시가 열섬 현상으로 뜨거운 막으로 씌워지거든요. 그걸 조절해주는 그런 습도 조절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천은 굉장히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